안녕하세요. 미리네 라이브 상무모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이적설 및 재계약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업 소낭을 암시하는 걸까요? 월드컵 2차 예선을 한창 치른 손흥민 선수에게 벼락같은 소식이 찾아왔었죠. 바로 5시즌 동안 같이 뛰었던 에릭센 선수가 유로 조별리그 1차전에서 아주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왔었는데요. 케인과 손흥민 두 선수는 2021 시즌이 끝난 토트넘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입니다. 두 선수가 이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재계약을 할 것인지, 토트넘의 최강 콤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프리미어리그의 1-2 시즌 일정이 발표된 가운데 케인의 이적을 암시하고 그리고 우리 손흥민 선수의 잔류를 암시하는 토트넘의 뉴스들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트넘이 지난 시즌 무리뉴 감독을 시즌 중반 경질하였고 메이슨 감독의 감독 대행 체제로 나서 리그 7위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시즌 토트넘의 출발은 암울합니다. 토트넘은 챔피언스 리그는 물론이거니와 유로파 리그에서도 나가지 못하고 컨퍼런스 리그에나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참으로 진퇴양난의 상황에 이번 시즌에 토트넘이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토트넘이 장기적인 계획을 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토트넘은 파라티치 전 유벤투스 단장을 토트넘 단장으로 선임했습니다. 축구계의 거함을 영입한 것이라고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파라티치 전 단장의 선임과 더불어 토트넘 선수단의 피해 숙청과 재계약으로 잡아야 할 선수들을 정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이적을 공론화하고 있는 케인 선수와 달리 손흥민 선수는 별다른 말은 없습니다. 국가대표팀 인터뷰에서도 물 흐르는 대로 흘러가겠다라고 재계약, 이적의 가능성 두 가지를 모두 열어놓은 것처럼 인터뷰도 진행했었습니다. 현재 케인은 소위 부자구단이라고 불리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맨체스터 시티 등과 연결되고 있으며 케인은 이제는 우승을 원한다고 공론화한 상황입니다. 케인 선수와 같이 손흥민 선수가 이적을 공론화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토트넘 구단은 물론 각 언론 모두 손흥민을 토트넘의 메인 모델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이 한국 시간 16일, 6월 16일입니다. 새 시즌 일정을 발표하자마자 언론 여러 곳에서 손흥민 선수의 모습이 포스터에 나왔는데요. 먼저 토트넘 구단은 다음 시즌 경기 일정이 발표된 뒤 다음 시즌을 알리는 포스터에 토트넘 선수로는 손흥민을 단독으로 넣었습니다. 케인 선수의 모습은 토트넘의 새 시즌 일정표에서 찾아볼 수 없었는데요. 레비 회장이 손흥민보단 케인을 먼저 팔 생각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손흥민 선수의 남은 재계약 기간은 2년이고 케인은 3년입니다. 손흥민 선수를 먼저 이적시켜야 이적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는 아마도 재계약이 임박했다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또한 스카이 스포츠에서는 다음 시즌 일정을 소개하는 포스터에서 북런던 더비의 일정을 알려주며 토트넘의 손흥민, 아스널의 부카요 사카 얼굴을 넣었습니다. 맨유와 맨시티에서는 폴 포그바와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등장했고 맨시티에서는 덕배 선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리그 최종전 일정을 정리한 포스터에는 손흥민 선수를 비롯해 제미 바디, 아스널의 라카제트 선수가 등장했습니다. 리그 2연속 10클럽을 달성했던 손흥민 선수이기 때문에 이름만 들어도 거함의 EPL 슈퍼스타들과 당당히 포스터에 함께 등장을 했는데요. 사실 케인 선수도 토트넘 유니폼을 안 입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음 시즌 일정이 수립된 뉴스 한 곳에 케인 선수의 토트넘 유니폼을 입은 모습도 보여줬었는데요. 덕배, 레시포드, 캉테 등과 같이 포스터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케인 선수가 토트넘의 전면에 나오지 않은 건 분명 이적이 염두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2021 시즌 득점왕과 도움왕 그리고 영국인인 케인을 토트넘의 간판 모델로 쓰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니까요. 그리고 케인의 모습은 스카이 스포츠에서만 확인할 수 있었을 뿐 정작 토트넘의 공식 홈페이지에선 정말 찾아볼 수 없었는데요. 아직 유로가 한창 진행 중이기 때문에 유로가 끝나는 7월 중순쯤은 되어야 유럽 선수들의 거취가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케인 선수뿐만 아니라 이번 시즌 리그 활약에 더불어 이번 유로 활약에 따라 그 선수의 이적료, 즉 몸값이 확 뛸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을 것이니까요. 아무튼 이런 정황들을 봤을 때 손흥민 선수의 이적은 물 건너간 것이 아니냐, 재계약을 정말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토트넘의 파라티치 단장의 선임과 더불어 새 감독도 곧 발표를 할 것이다 라고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 손흥민의 재계약 발표도 곧 나올 것이다 라는 기사들이 무수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토트넘이 손흥민에게 5년 장기 계약을 제시할 것이고 주급도 20만 파운드, 하나로 약 3억 2천만 원 수준으로 올려줄 것이다 라고 말이죠. 손흥민 선수가 받고 있는 현재 주급은 약 2억 2천만 원 정도로 알려져 있으며 케인 선수의 현재 주급이 20만 파운드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급 20만 파운드가 적은 돈은 아니나
손흥민 선수가 재계약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이제 우승 커리어는 문제가 되겠죠. 아무튼 손흥민 선수의 재계약이 물살이 터지고 있는 건 앞서 말씀드린 파라티지 단장과 폰세카 감독의 선임이 거의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토트넘은 올 시즌 시작 전부터 포체티노 전 감독의 재부임, 그리고 명장 중의 명장인 콘테 감독의 부임과 엮였지만 결국엔 폰세카 감독이 올 것이다라는 게 확정적으로 보이며, 새로운 감독 선임이 확실시되는 이상 구단의 주요 선수 중 하나인 손흥민 선수를 꼭 붙잡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토트넘의 수비는 이전부터 계속 문제가 되는 상황으로서 아마도 파라티치 전 단장이 선임된 이상 토트넘의 고질적인 수비 문제는 적시적소 선수 영입을 통해 해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폰세카 감독과 손흥민이 어울리는 조합일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 남을 수도 있는데요. 무리뉴 감독의 역습 전술에서 손흥민 선수가 엄청난 뒷공간 침투를 통해 골과 어시스트를 많이 기록했다면 과연 손흥민은 폰세카 감독과 어울릴까요? 폰세카 감독은 공격 지향적인 전술을 쓰기에 손흥민 선수에게 이상적일 수도 있다는 영국 현지 분석입니다. 영국 현지에서는 폰세카의 윙어에 대한 접근이 남다른 사령탑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HITC도 폰세카는 무리뉴 같은 스타일을 원하지 않는다. 즉, 수비 지향적인 플레이를 원하기보단 그는 공의 소유권을 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윙어를 매우 중시하기 때문에 손흥민에게 완벽할 수 있다라며 폰세카는 윙어들이 보다 깊숙이 파고 들어가길 원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장기는 역시 공이 없을 때의 움직임, 즉 상대 뒷공간을 빠르게 파고들어 특급 마무리 능력을 가졌다고 다들 말씀을 하시는데요. 영국 현지에서는 손흥민이 공이 없을 때의 움직임과 치명적인 마무리는 폰세카 전술에서 가장 이상적일 수 있으며, 그가 폰세카 체제에서 토트넘의 공격의 핵심 요소라는 점은 충격적인 일이 아니다라며 폰세카 전술 아래서 손흥민이 더욱 빛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에이스 손흥민 선수가 이적을 한다면 이적을 했을 땐 더 좋은 클럽으로 이적을 당연히 바라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 남게 되어 재계약 그리고 장기 계약을 하게 된다면 저희는 당연히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 남았을 때 적합한 감독이 올 것이냐를 확인해야 할 것이고, 폰세카 감독이 오게 된다면 손흥민 선수는 자신의 장기를 더욱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손흥민 선수 당연히 응원해야 할 것이고요. 과연 레비 회장의 전략이 무엇인지 궁금한 상황이지만 다음 시즌 일정이 나온 현 시점에서 토트넘 구단에서 메인 모델로 손흥민 선수가 대표로 모습이 비춰지고 있는 점, 그리고 새로운 감독의 공식 발표가 곧 이루어질 것 같다는 점에서 손흥민 선수의 거취도 빨리 확정되어 오피셜 발표를 저희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는 손흥민 선수의 다음 시즌에 가장 좋은 방향으로 결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손흥민 선수 화이팅입니다.